자, 순열. 여러분들은 순열을 이미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순열. 순서대로 나열 이런 거죠. 순서대로 나열.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도연이랑 성빈이랑 하늘이랑 이거 좋아하는 쌤이죠? 경빈이랑 오빠예요. 진짜 울 거예요. 하영이랑 5명만 할게요. 저번에 자, 만약에 5명을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리를 5자리를 깔아야 돼요. 그죠? 자리를 5자리를 깔아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명씩 고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내가 몇 명 중에 고를 수 있어? 5명 중에 고를 수 있죠. 그죠? 여기 5명 중에 고를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하늘이를 세웠어. 그럼 이제 하늘이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다음 자리에는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예요? 4명 중에 고르는 거죠. 4명 중에.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성빈이를 세웠어.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는 3명 중에 고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겠지. 그럼 결국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하면 우리는 5부터 1까지 쫘라라라락 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하는 거예요. 그죠? 이 5자리가 다 채워져야지 한 번 줄을 서는 거잖아. 그래서 5, 4, 3, 2, 1을 다 곱하면 이게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써요. 이게 뭐게? 느낌표 뭐라고 읽죠? 팩토리얼. 그쵸? 5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5 팩토리얼. 그래서 5 팩토리얼 하면은 5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1까지 다 곱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또는 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5P5라고도 쓸 수 있어요. 5P5는 무슨 뜻이냐면 5명 중에서 5명을 골라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그때 우리는 5P5라고 하고 이렇게 P라고 쓰는 것을 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P는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런 뜻이고 5P5 하면 5명 중에 5명을 다 순서대로 배열해 이런 뜻이라서 5 팩토리얼과 똑같은 뜻이 돼요. 그럼 5P5가 아니라 5P3이라 그러면 무슨 뜻일까? 맞아요. 사람은 5명이 있었는데 5명 중에 이번에는 몇 명까지만 배열하는 거야? 3명만 뽑아서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5명인데 자리가 몇 개가 돼? 자리가 3개가 돼. 그럼 여기서 끝나겠죠.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마지막에 2 곱하기 1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5P3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5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들을 곱하는데 몇 개만 곱해라? 3개만 곱해라. 그래서 5P3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연아 만약에 7, P, 2 그럼 무슨 뜻일까? 2명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계산은 어떻게 할까? 곱하기 6 끝이죠?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2개 곱하는 거 이게 순열입니다. 순열.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로 하면 잘하거든요. 숫자로 하면 잘하는데 이제 문자로 하면 이제 막 혼란이 온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뭘까? NP3. 오 잘하네. NP3은 무슨 뜻이냐면 N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부터 곱하기 시작하는 건데 숫자를 몇 개 곱해야 돼? 3개 곱해야 돼. 그래서 N 한 다음에 아까 규칙을 봐봐. 5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5보다 1 작은 숫자가 오죠. 그럼 지금도 N으로 시작했으면 N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그 다음에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N보다 하나 작은 숫자니까 뭐라고 써야 돼? N 빼기 1.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작아지니까 N 빼기 2 여기까지 쓰면 되죠. 그러면 여원아 숫자를 몇 개 곱했어? 하나, 둘, 3개 곱했죠? 그러니까 NP3이니까 3개 곱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거 NPR이면 뭘까요? NPR 이거 무슨 뜻이에요? N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N명 중에 R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N부터 시작은 할 거예요. N부터 시작해가지고 N, N-1,
n-1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 텐데 이게 과연 어디서 끝날까가 문제야. 어디서 끝날까? 마지막 숫자가 뭘까? 아래에서 끝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np3이면 3에서 끝났게? 규칙이야, 규칙 찾기야. 방금 전에 np3 보여줬잖아, np3. np3은 마지막 괄호가 뭐였죠? n-2였죠. 그럼 규칙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하나만 더 써볼게. 자, 만약에 np5면 어떨까? np5 출발은 n부터 하겠지. n, n-1, n-2 총 5개를 곱해야 되니까 n-3 그 다음 뭐야? 요거까지 해서 끝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규칙을 발견하시면 돼요. 규칙. 어떤 규칙이 있을까? 여기가 3으로 끝났을 때 보니까 마지막 괄호가 n-2였죠. 그죠? 근데 5가 들어갔을 때 보니까 마지막 괄호가 뭐예요? n-4였죠. 아, 규칙이 보이네. 이 숫자보다 마지막에 뺄셈에 들어가는 숫자가 1만큼 어떻구나? 작구나. 그치? 여기가 3이었으니까 이 자리에 3 빼기 1이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간 거고 여기가 5였으니까 이 자리에 5 빼기 1에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간 거잖아. 맞니 성빈아? 네. 그러면 여기가 R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R이면 알베리입니다. 그치? n 빼기 하고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뭐라고 성빈아? 알베리. R 빼기 1인 거예요. R 빼기 1. 근데 또 요렇게 써놓으면 약간 또 이 뜻이 이상해져요. 왜냐면 우리는 n에서 R 빼기 1을 빼고 싶었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그런 뜻이 되나? 플러스로 바꿔요. 그쵸. 플러스로 바꾸던지 아니면 뭘 치던지, 그치. 괄호를 치던지. 맞죠? 그래서 괄호를 요렇게 쳐주면 요게 이제 얘네들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괄호를 풀어주면 성빈이 말대로 요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마지막에 n-r 플러스 1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해보면서 이제 순열이랑 좀 친해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열을 우리가 팩토리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순열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 npr이라는 애를 만났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면 n 팩토리얼 빼기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쓰는 게 가능하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7p3 같은 걸 만났을 때 7p3 도연아 이 공식을 그대로 얘한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분자가 뭘까? 7 팩토리얼입니다. 분자가 7 팩토리얼. 분모는 7 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몇 팩토리얼이야 분모가? 뭘 고민해? 7 빼기 3이니까 뭐야? 4 팩토리얼이죠. 그러면 분자는 이런 거네. 7부터 시작해서 쭉 곱해진 거죠. 7부터 시작해가지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분모는 4 팩토리얼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뭐가 될까? 쭉 약분이 되겠죠? 남는 게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았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순열의 개념이랑 똑같잖아?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곱하면 7, 6, 5잖아. 그치? 그래서 순열을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도 팩토리얼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숫자 계산할 때는 뭐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문자로 나와 있는 식을 다룰 때 그럴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1쪽으로 가서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자, 17번. 우리 맘 잡은 정화영이 한번 해보자. 자, 7P가 뭐야, 하영아? 7P. 아니, 7P래. NP. N-2
우리 다시 처음부터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네? NPE가 뭘까? NPE.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아, 어. N N 바로 괄호. N 마이너스 1. 끝이죠. 맞아. 그죠? 그래서 NP는 n 괄호 n-1인데 우변은 7n 빼기 16이 있어요. 그럼 이거 n에 대한 그냥 뭐예요? 무슨 식이에요? 방정식 몇 차 방정식? 1차, 2차. 2차 방정식. 이 분배하면 n제곱이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은 7n 빼기 16이니까 좌변으로 다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6은 0입니다. 영원아 이거 한눈에 봐도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n 빼기 4의 제곱은 0이니까 n은 몇이구나? 4구나. 이렇게 풀면 되죠. 그쵸? 그래서 n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22번 볼게요. 22번. 자, 22번.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NPR을 성빈아 뭐분의 뭐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랬지? N 팩토리 N 빼기 어.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 맞아.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7P5를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7 M7 음. 빼기 5 음.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 그렇지. 그러면 7 빼기 5 팩토리얼이니까 결국은 2 팩토리얼이죠. 그죠? 2팩 분의 7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R이라고 써져 있는 요 자리. 하늘아 이거 당연히 얼마구나? 2구나. 그쵸? R은 2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었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진짜 순열이다. 다음 장을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른쪽 라인을 보면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게 몇 명 중에 몇 명을 지금 순서대로 뽑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24번을 보면 4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죠. 경빈아, 회장이랑 부회장은 서로 자격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뭐게 한참 생각해. 자격이 달라. 하나는 한 명은 회장이고 한 명은 부회장이니까 자격이 서로 다른 애들을 뽑을 때는 뽑는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하늘이를 먼저 뽑고 도현이를 나중에 뽑으면 하늘이가 회장이고 도현이가 부회장인데 도현이를 먼저 뽑고 하늘이를 나중에 뽑으면 도현이가 회장이고 하늘이가 부회장인 거예요. 뒤집어서 말한 거 맞나? 똑같이 말했나? 뒤집어서 말했죠. 그죠? 네. 아무튼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는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2명을 뽑는데 순서대로 뽑아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순열 단원에 나온 거예요. 지금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자격이 다르니까 순서대로 뽑아. 그래서 4P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 가면은 자격이 똑같은 대표를 뽑을 거예요. 자격이 똑같은 대표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그때 순서가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P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양하영 4P는 얼마야? 마이너스. 끝났죠? 4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하는 거니까. 그럼 답이 얼마야? 1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밑으로 쭉쭉쭉쭉 내리면 28번 볼게요. 28번.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운다. 성빈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EP 4 2P4가 무슨 뜻이냐?
2명 중에 4명을 골라서 세운다는 뜻인데 이게 어? 4P. 아니 4P는 어떤 뜻이야? 4P는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거잖아. 여기 어디 4명 중에 2명만 고른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일부러 그냥 헷갈리라고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 그냥 뭐야? 몇 명이야? 그냥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6 빅토리아. 팩토리얼. 그치, 끝나는 거야. 6 팩토리얼.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6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6 팩토리얼이야.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성빈아? 무슨 뜻이야, 6 팩토리얼이? 그렇지. 이렇게 쭉 곱하라는 얘기고 요거 다 곱해버리면은 720입니다. 이거 여러분 순열 단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 이 정도 외우게 되거든요. 뭐 지금 잘 안 외워졌으면 계산해 보시면 돼요. 720이다.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순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웃하게 세우는 거랑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문제에서 가장 자주 써먹는 조건입니다. 자, 이웃한다는 거는 정화영 무슨 뜻일까? 이웃한다는 거는 이웃이 뭐야? 옆집. 그쵸, 옆집이죠. 그럼 지금 너의 이웃은 누구야? 그치, 얘네 둘이지. 그러니까 이웃하게 세운다는 얘기는 둘이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걔네 둘 사이에 누군가 끼워놓지 않는다. 그쵸?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하윤이랑 하영이랑 여원이랑 도연이랑 성빈이가 있어. 5명을 줄 세울 거야. 근데 우리 하윤이랑 하영이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아, 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분명히 그럴 줄 알았거든. 그게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윤이랑 하영이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하윤이랑 하영이를 이웃하여 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웃하게 하고 싶은 2명 있죠. 그 2명을 어떻게 할까? 하나로 가요. 한 몸이야, 한 몸. 꽁꽁 묶어.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둘이 묶어버려. 그러면 둘은 몇 명처럼 취급해야 돼? 한 명. 한 명처럼 취급해야 돼. 원래는 전체가 5명이었지만 이 5명 중에 2명을 지금 묶어버렸죠. 그럼 이거 몇 명 된 거예요? 4명.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연아? 좋은 일 있어? 몇 명으로 취급한다고? 4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4명을 먼저 줄을 세울 거야. 그지? 도연아,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은? 4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요? 4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4 팩토리얼 이렇게 부르죠. 그쵸? 자, 근데 4 팩토리얼을 했는데 4 팩토리얼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하윤이랑 하영이도 붙어 있지만 또 자기들끼리 또 순서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묶여져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순서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2명을 묶어놨으면 마지막에 2 팩토리얼.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3명을 묶을 수도 있죠. 3명을 묶어놨다면 마지막에 3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어려워?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다. 자, 조금 바꿔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여원이, 도연이, 성빈이를 묶고 싶어. 이웃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좋아해? 자, 이렇게 묶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 몸으로 생각하니까 이번엔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야? 3명. 이게 한 명 되는 거잖아. 이게 1명, 2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명을 줄 세운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정빈아? 팩토리얼. 아니, 3명이라니까. 3 팩토리얼. 3팩토리얼 했어. 3명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묶여져 있는 사람들끼리도 순서는 정해야 되니까 묶여 있는 게 또 3명이잖아. 그럼 뒤에다 뭐 해줘야 돼? 3팩토리얼 해줘야 돼. 3팩토리얼.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해됐니? 경빈 이해됐니?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 한 개만 풀어볼게요. 33번 답 찾아보세요. 네, 돌아다니면서 볼 겁니다. 33번 답 찾아봐. 자, 맞죠?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었는데 여학생을 묶어버렸잖아. 묶어버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처럼 취급해라? 한 명. 여학생 셋이 한 명이 됐죠. 그 한 명에다가 남자가 4명 있으니까 전체가 몇 명인 거야? 5명. 그래서 5팩토리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3명끼리 또 순서 배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추가되면 되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라고? 720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어떤 경우였어요?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 이웃하지 않게. 자, 여기다 좀 추가하자. 여기 없는 사람 누구니? 아이고, 경빈. 경빈이랑 한 명 누구야? 하영이. 아, 하영이가 둘, 그냥 한 명으로 합시다. 하영이는. 자, 6명입니다. 아, 근데 여기다 또 성 붙이면 또 그렇잖아. 또 양하영, 정하영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자, 6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6명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떤 2명이 너무 싸워. 둘이 띄워놓고 싶어. 예를 들면 우리 도현이랑 성민이가 졸라 싸워. 얘네들을 띄워놓고 싶어.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죠.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있잖아. 이 단어를 하나 떠올려 주세요. 칸막이.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의 키워드는 칸막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도현이랑 성민이를 이웃하지 않게 세우고 싶잖아. 그러면 얘네 둘 말고 나머지 사람들 있지. 나머지 5명. 나머지 4명. 나머지 4명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돼. 막아줘야 돼. 성빈이랑 도현이가 붙지 않게 막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고 싶은 사람 2명 빼고 나머지 4명을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명 중에 2명 뺐으니까 4명을 먼저 줄 세우자는 얘기지. 그래서 4팩토리얼을 합니다. 4팩토리얼을 해서 자, 만약에 뭐 하윤이가 여기 왔고 그 다음에 뭐 여원이가 여기 왔고 그 다음에 뭐 경빈이가 여기 왔고 그 다음에 하영이가 여기 왔어. 하영이가 여기 왔어. 자, 그러면 이제 이 4명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이게 칸막이야. 칸막이가 4개가 쳐진 거야. 그러면 칸막이가 4개 있으면 여러분 몇 개의 자리가 난 걸까요? 그치. 여기도 세울 수 있잖아. 그치. 여기도 뭐 성빈이를 세울 수 있잖아. 여기 5자리가 난 거야. 그 5자리 중에 지금 도현이랑 성빈이만 배열하면 되잖아. 그죠? 5자리 중에 우리는 몇 자리만 필요해? 2자리만 필요해. 그죠? 자리는 5개인데 2자리만 배열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5 P 2라고 써야죠. 그쵸? 맞죠? 5자리 중에 2자리만 뽑아가지고 도현이, 성빈이 세워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5자리 중에 아무데나 세워도 얘네들이 절대 붙지 않지. 칸막이 다 쳐져 있으니까. 맞나요? 이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5P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걸 이해했다면 37번 한번 풀어봅시다. 37번. 자, 똑같이 칸막이부터 세워주시면 돼요. 37번 해봐. 깜짝아도 반말 아니야? 혼잣말이에요. 자, 해볼게요. 37번. 자, 이번에는 1학년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2학년을 줄 세웁니다. 2학년을 먼저 칸막이 해야 되니까 2학년을 먼저 줄 세우는 게 4팩토리얼. 그러면은 2학년들이 이렇게 2학년, 4명이 줄을 섰어. 칸막이가 4개야. 칸막이가 4개니까 자리가 몇 자리 생겼어요? 5자리. 5자리가 생겼죠. 5자리 중에서 몇 자리가 필요해 우리는? 4자리. 3자리. 1학년이 3명이니까 5자리 중에서 3자리만 뽑아서 배열하면 되죠.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5p3을 하셔야 됩니다. 4팩토리얼은 얼마죠? 24고 5p3은 60이죠. 그래서 곱하면은 1440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순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옆에 143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143쪽에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3번에는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얘를 잘 풀어가지고 n값을 찾아봅시다. 뭐하냐? 그래, 해봐. 정하영 해보자. 2 곱하기 np는 뭐지, 하영아? N 바로 N-2.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n-1p1은 뭘까요? 그쵸? 그냥 이 숫자 하나만 쓰면 끝나는 거지. 그죠? 1이니까 뒤에가 1이니까 그냥 이 숫자 하나만 그대로 써. n-1 그대로 쓰시고 그게 는 1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풀어주자. 하늘아 이거 분배하면 어떻게 되지? 2의 제곱 음, 마이너스 2의 음, 플러스 n 넘어오자. 는 15 1로 넘어야지. 는 마이너스 15 는 0이죠, 그쵸? 그리고 가운데 둘이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n 되는 거니까 2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5는 0입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못하면 아무 소용없죠? 양하영. 앞에가 1, 2야. 뒤에가 뭘까요? 3 3호. 부호는요? 3이 마이너스 그치? 요렇게 돼야지, 그치? 그래야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5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도현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면 식을 뭐라고 써야 돼, 도현아? X n. N 마이너스 3 그렇지. 2N 플러스 5 는 0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n 값은요, 자연수여야 되죠.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n은. 그래서 여기서 n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긴 했지만 상황에 맞는 것은 얼마겠어요? 3이겠죠. n은 3이다. 이렇게 3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N3이죠? 여기서 아, n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잖아.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만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자, 6번은 아까 우리가 앞서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대신 전체 인원수가 n명으로 나와 있어요. n명. n명 중에서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았으니까 이것도 지금 서로 자격이 어때? 달라요. 자격이 달라. 자격이 다를 때는 순서대로 뽑아야 된다 그랬죠?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P로 계산하는 겁니다. 몇 P 몇이에요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 NP 그쵸? N명 중에 2명이니까 NP2. 그러면 NP2를 했는데 그 결과가 156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잖아. 도현아, NP2는 뭐라고 써야 돼? NP. N. OP가 뭐지? OP? 5 곱하기 4지? NP는 뭐지? N 곱하기 2라고? 도현아, 여기서 항상 얼마씩 작아지죠? 1씩 작아지죠? 그럼 맨 앞에가 n이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 n-1. 이게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 아니야? 자, 근데 이렇게 둘을 곱해가지고 156이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개시켜가지고 156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넘겨서 인수분해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이 상태에서 찾는 게 더 빨라. 왜냐면 n이라는 숫자하고 n-1이라는 숫자는 서로 얼마 차이 나는 숫자예요? 서로 1 차이 나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서로 1 차이 나는 숫자는 우리가 연속된 두 자연수라고 하죠.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얼마가 되게? 156이 되게 그런 n을 찾으면 되거든. 뭐 예를 들면 뭐 11 곱하기 12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지. 붙어있는 두 개를 곱해가지고 156이 언제 나오나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11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132지. 좀 작네. 하나 더 키울까? 12 곱하기 14 하면 어떻게 돼요? 156. 그죠? 156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이 n과 n-1이 12하고 13이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앞에 있는 애가 얼마겠어? 14. 얘가 13이어야지, 그치? 그래서 얘가 하나 더 작으니까 얘가 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13 곱하기 12는 156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몇이구나? 13이구나, 그죠?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더 빠르다. 전개시키지 않고. 자, 넘겨볼게요. 자, 넘어가서 이거 맞춤 보내줄게. 10번. 이거 이웃하게 줄 세우는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앞에 한 거랑 약간 또 상황이 다르다. 일단 전체가 몇 명이에요? 전체가 6명이야. 근데 이 6명 중에 이렇게 둘이 부부고 이렇게 둘이 부부고 이렇게 둘이 부부예요. 부부는 부부끼리 이웃하게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A, B, C, D, E, F라는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A랑 B가 부부, C랑 D가 부부, E랑 F가 부부야. 근데 부부는 부부끼리 꼭 붙어 앉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묶어요. 3. 묶어야지. 묶어야 되는 게 지금 몇 묶음이 생기는 거야? 그치? 이렇게 둘도 이웃하게 만들고 싶고 이렇게 둘도 이웃하게 만들고 싶고 이렇게 둘도 이웃하게 만들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씩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몇 명으로 해석해? 3명으로 해석하는 거야. 3명으로. 그러니까 일단 3명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3팩토리얼 해야지. 3팩토리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전체 배열하고 그 다음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묶여있는 사람끼리의 순서 바꾸는 걸 곱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묶여있는 커플이 3커플이나 있지. 그러면 얘네 둘이 순서 바꾸는 게 몇 가지? 2개. 2가지. 얘네 둘이 순서 바꾸는 것도 2가지. 그죠? 얘네들도 2가지. 그러니까 2를 몇 번 곱해야 돼? 3번. 3번을 곱해야 돼. 2를 3번. 그쵸?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하나로 답은 뭘까? 48. 그렇죠. 48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를 조금 활용하는 거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돼서 나올 거야. 완전 기본으로는 안 나오고. 네가 맞춘 거 아니잖아. 기회를 줄게, 기회를.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우리 양하영 한번 기회를 줘볼게. 자, 이번에는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게 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한번 풀어보자. 13번. 오늘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2가지가 같이 나왔어요.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2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일단 차근차근 해보자. A, B는 이웃한다 그랬지. A, B, C, D, E, F 중에 A, B는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어떡할 거야? 묶어요. 묶어. 그리고 C하고 D는 이웃하지 않게잖아. 그러면 C, D를 먼저 세우니 마지막에 세우니? 마지막에 세우지, 그치? 그래서 C하고 E는 잠깐 빼놔. 얘네는 잠깐 열애. 잠깐 빼놔.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몇 명이라고 취급해야 돼요? 3명. 하나, 둘, 3명이라고 취급해야지. 맞니, 경빈아? 3명을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해야 되니까 뭘로 시작할까? 3 팩토리얼로 시작해야지요. 그리고 A, B 묶여 있잖아. 묶여 있는 애들끼리의 순서 바꿀 수 있죠? 그게 얼마? 곱하기 2 팩토리얼 했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된 거냐면 A, B 묶여 있는 이 묶음이랑 그 다음에 E, F 그 셋의 순서 배열이 끝난 거야. 가령 예를 들면 뭐 F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놓은 거죠. 이 4명을. 그지?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줄 차례야? 칸막이 역할을 해야 돼. 칸막이. 칸막이 몇 개 있다고 봐야 돼요? 3개. 칸막이 3개 있는 거야. A, B는 서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A, B는 묶어서 하나의 칸막이인 거죠. 4개 아니에요? 칸막이가 몇 개냐고. 칸막이 4개 아니에요? 칸막이 근데 만약에 A랑 B를 우리가 찢어가지고 칸막이를 시키면
A, B 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어떡해? 지금 우리는 A, B가 이웃하고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개 이렇게. 뭐로 표현했지? 칸막이 사이. 네, 그 공간을 센 거였지. 아, 그 얘기한 거야? 칸막이 개수. 이게 칸막이지. 이게 칸막이고 칸막이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생긴다? 네 개. 네 개가 생기지. 그지? 이거 얘기한 거야? 아, 그 쌍둥이는 통하는 게 있어요. 아니, 네. 아니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좋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네 자리가 있고 이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에다가 이제 CD 배열하면 끝나는 거잖아. 마지막에 뭐 곱해야 돼? 4 P2 맞아요. 그죠?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곱해보면 얼마 할까? 144. 144. 그치? 144. 맞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약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 안 하면 다음 시간에 와씨 무슨 소리야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게 새로운 단원을 배울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 장점은 처음 딱 들어가면은 쉬운 것 같아요. 처음 배운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설명하거든. 근데 숙제 안 하고 복습 안 하잖아요? 그러면 두세 시간 지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니네가 처음에 배울 때 지금 경우의 수 요거 차근차근 지금 숙제 잘 하면서 따라오면은 충분히 할 만한 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숙제가 안 되면 걷잡을 수 없어. 니네 기말고사 공부할 때 함수 공부하기도 빡센데 이것까지 막 모르잖아요? 그럼 진짜 막막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번 진도 나갈 때 제대로 해놔야 돼요. 알겠지, 경진아? 이미 어떡할 경빈이를. 특별 케어를 좀 해야겠는데. A4만 맡읍시다. 6시에 와. 6시. 지은쌤이랑 1대1로 붙여줄게. 그래서 한번 하자. 알았죠? 지금부터 막막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은 오렌지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여기서 퀴즈. 모음이 뭐게? A, I, O, U. 그쵸. AU. A, I, O, U. A, I, O, U. 아이오. OAO. OA. 도현아, 모음이 몇 개니? 영어를 어떤 게 이제 어떤 거 그런 게 또 같았어. 근데 이거 몰라서 좀 괜찮아요. 스펠링 어? 중에 골라. 저기서 A. 아니 그냥 모든 알파벳 중에. A, O, 아니 도현아, 네? 모든 알파벳 중에 모음이 몇 개일까? 모든 알파벳이요? 알파벳 총 26개 중에 처음 하는데. 그럼 모음의 반대가 뭐예요? 몸을 만드는 자음. 그치, 자음. 자음이랑 모음 중에 모음이 훨씬 적어. 모음 몇 개밖에 없을까? 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았어. 그래. 자, 요렇게 5개가 모음이에요. 이게 왜 모음이에요? 아에요. 아, 이, 도, 현에서 이가 뭐야? 이응이 뭐야? 이응이 이응이 모음. 자음. 자음. 얘가 아, 모음, 얘가 자음, 얘가 모음. 그치? 영어에서 모음이 이렇게 5개인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모음이 얘랑 몇 개야? 3개. 모음 3개지? 여기서 모음이 3개고요. 자음이 역시 3개입니다. 자, 근데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나열이네. 번갈아 나열? 번갈아? 아까 했던 거랑 번갈아는 좀 다른데? 번갈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음 장. 그치? 모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게 봐봐, 이거 둘이 통한다니까? 이거 둘만 웃잖아 지금. 어? 왜? 봐봐,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거. 모자로 가든지 아니면 어떨 수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자모로 가든지. 이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모자로 갈 거냐, 아니면 자모로 갈 거냐, 일단 크게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요 경우를 따져봐. 요 경우는 모음의 자리가 1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로 정해져 있죠. 그치? 모음이 들어갈 자리가 3자리고 모음도 딱 3개야. 모음을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그죠? 그냥 3개를 3자리에 배열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3팩토리얼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자음 자리도 정해져 있죠. 요 자음 자리에다가 자음 3개 배열하면 끝나는 거야. 역시 3팩토리얼이죠. 몇 가지야? 36가지죠. 36가지. 자, 그럼 거꾸로 이제 자모로 가면은 여기에 자음. 역시 배열하는 거 몇 가지야? 3팩토리얼. 그리고 모음. 이것도 3팩토리얼. 답은 36. 36 더하기 36. 몇이에요? 2번이 돼. 왜 하늘이의 생각은 뭐야? 저는요. 예. 근데 모음자음 하나에서 3팩토리얼 만들고. 모음자음을 한 묶음으로 묶었다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음과 자음 사이에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2 곱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앞에 이렇게 모음자음이고 그 다음에 모음자음이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 자리 바꾸면 이거 자음 모음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번갈아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살짝 변형해서 한번 물어볼게. 양아영 잘 갔다 왔니? 네. 자, 하나 변형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모음이 3개고 자음이 3개였잖아. 만약에 있죠. 모음이 4개고 자음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나열한다 라고 하면 답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 똑같은데 모음이 하나 늘어났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까? 모자. 뭐라고? 거기서 끝이죠. 그치?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보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모음도 3개고 자음도 3개인 경우에는 지금 쓴 것처럼 일단 몇 가지가 가능해? 크게 2종류가 가능해. 자음부터 시작하느냐 모음부터 시작하느냐가 바뀔 수 있죠. 그치 성빈아? 근데 만약에 모음이 4개고 자음이 3개야. 근데 번갈아서 배열하고 싶대. 그럼 어떨까? 모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맞아요. 무조건 모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2줄로 나눠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조건 모자 모밖에 없어요. 그쵸? 맞지? 그러면 이거 모모니까 4팩토리얼. 자자네. 자자자 3팩토리얼 이렇게. 니 자꾸 웃으니까 말을 못하겠잖아. 왜 웃는 건데? 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랑 관련된 거. 모자가? 그래. 모자, 알았어. 모자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니까 얘는 얼마겠어? 24 곱하기 3이니까 뭐야? 24 곱하기 6이니까, 그치? 얼마라고? 144. 잘못 구했다. 24 곱하기 6은 144가 됩니다. 그래서 번갈아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5쪽으로 가서 145쪽에 이거 어려운 거 나왔다. 이거 나한테 물어봐. 뭐 경빈아 뭐 왜? 경빈아 모자가 경빈아 뭐가 문제야? 왜 4팩토리언이에요? 이거요? 이렇게 자리 바꿔서도 안 돼요. 뭐랑 자를 바꾼다고? 번갈아. 자음부터 시작할 수 없냐고? 만약에 자음부터 시작하면은 자음이 3개밖에 없잖아요. 모음이 더 많잖아요. 자음부터 시작하면은 끝에 모음 2개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 모음부터 시작해야 돼. 맞죠? 선생님. 네. 근데 이거 자음 모음 저희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외국인도 저렇게 쓰는 거예요? 네. 미국도? 이해가 안 되네. 미국한테 물어봐. 모음이 뭔지 아냐고 물어봐. 알걸? 자, 넘어가서 145쪽에 좀 어려운 문제다 얘들아. 21번.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21번.
맞추면 칭찬해 주죠. 어떤 순서로 생각해야 될까? 21번. 선생님. 네. 학생 선생님 학생. 뭐라고요?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그럼 학생이 먼저 나오고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하면 안 돼? 네.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죠. 아. 야 이거 정말 이거 오케이. 있지 않냐? 네, 풀었어?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요. 뭔데 답이? 안 보이는데. 이거 지우개 한번. 4번이요. 4번. 틀렸죠? 성빈이는 1번이요. 1번. 틀렸죠? 뭐뭐 틀렸어요 지금? 2번이요. 2번. 틀렸죠? 5번이요. 5번 틀렸죠? 3번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잠시. 대단하다 야. 자, 봐봐.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있어요. 이 휘쌤이랑 연쌤, 연습은 누구예요? 유주연쌤. 아. 영어 쓰면 안 돼. 그래. 자, 이렇게 선생님이 둘이 있어. 그러면 먼저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휘쌤이 여기 있고요. 연쌤이 여기 있고요. 그 사이에 자리를 몇 칸 만들어? 2칸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일단 여기에 누가 올 거냐를 정해야 되겠죠. 후보는 몇 명? 4명. 후보는 4명. 4명의 학생 중에 2명을 뽑아서 이 2자리에 배열하는 거잖아. 그걸 몇 가지라고 해야 돼? 4 팩토리얼 하면 안 되죠. 자리가 2자리밖에 없는데 4P2를 해야 됩니다. 그죠? 4P. 그죠? 예를 들어 4P를 해가지고 여기에 하영이랑 하늘이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가운데 자리는 이제 고정이야. 이건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냐면 휘쌤하고 연쌤하고 어떨 수 있어요?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그쵸? 어쨌든 둘 사이에 학생이 2명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연쌤이 앞에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이 4사람은 묶음이 된 거야. 이 4사람은 이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요렇게 4명을 묶어가지고 이 4명은 이제부터 몇 명처럼 취급해야 돼? 하나처럼 취급해야 돼. 이 사이에 누가 껴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깨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4명은 이제 건들면 안 돼. 이 4명은 이제 한 명처럼 취급해.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경빈이랑 여원이가 남았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몇 명이다라고 본다? 3명. 1, 2, 3명이라 봐야지. 그러면 그 3명을 배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얼마일까? 12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144. 아까 3번을 했잖아. 그지? 144.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왜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숫자들이 대부분 뭐 6, 뭐 12, 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144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모르겠어서 찍어야 되겠어. 근데 보기가 이렇게 5개야. 그러면 이걸로 찍는 게 제일 맞을 확률이 높죠. 이 숫자들의 조합상 144가 제일 자주 등장합니다. 이 숫자들 중에서는. 그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답은 아무튼 요거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묶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요, 우리 145까지만 할게요. 숙제는 145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고. 쌤이랑 연습을 빼요. 그리고 얘들아 미리 말하지만 주말에 빠지지 말자. 알겠니? 주말에 빠지지 말자. 생일날에 학원 와요.